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3년간 투자 자문사와 자산운용사를 거쳐 시장을 경험하시고 지금 50만 구독자 채널 경제원탑을 통해 많은 개인 투자자와 소통하고 계신데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번 첫 책으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회를 보고 더 사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컸잖아요. 고점 이후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자 수익을 모두 반납한 분도 있고 뒤늦게 따라 샀다가 손실이 커진 분도 있습니다. 장세가 달라지면 고민의 표현도 사실은 달라지죠. 상승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조정장에서는 다시 오를까, 하락장에서는 어디까지 버텨야 되나에 대한 묻는 질문들이 가장 많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샀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았을지, 또 어디에서 익절하고 손절할지를 미리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결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는 거의 매일 시황을 분석해서 회원분들과 나누고 있고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어서 저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정리해서 투자 원칙뿐 아니라 시장과 차트를 읽는 기본기, 실제 매매 기법까지 순서대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4,000대에서 9,000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1년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지금은 많이 꺾였습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지금 이 장세는 어떻게 보시고 이런 폭등장과 변동성을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지금 이 장세는 어떻게 보시고 코스피는 6월 고점에서 지금 현재 거의 30%가량 내려오면서 강한 조정을 겪었고요. 반도체 대형주가 하루에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죠. 그렇다고 지난 상승이 전부 근거가 없는 거품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는 분명 산업적 근거가 있고요. 다만 기대가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작은 우려에도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죠.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그리고 AI하고 반도체의 성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던 장에서 실적과 가격을 다시 검증받는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 고점을 곧바로 회복하는 급반등보다는 일정 기간 가격과 수급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초집중이 완화되고 실적이 따라오는 다른 업종으로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장의 끝이냐 시작이냐를 맞추려 하기보다 성장 논리가 살아있는지와 추세가 어디에서 다시 안정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장세에서도 투자자들은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각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라고 하면 또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식을 위험하거나 도박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예적금과 노동소득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개인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표님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골든타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남의 추천을 따라서 사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전 재산을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은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참여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활동은 도박과는 전혀 다르죠. 문제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그리고 적금도 필요합니다. 생활의 안전판이 되고 현금은 위기가 왔을 때 선택지를 주니까요. 하지만 예금과 적금 그리고 노동소득만으로 은퇴하고 노후 또 자녀 교육 거기에 주거 비용까지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구매력은 떨어질 거고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소득만 가진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성장하는 자산으로 옮기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골든타임은 한국 산업과 자본시장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의 변화를 개인 투자자도 자기 자산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죠. 한국 경제와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동안 투자 실력을 쌓고 그 성장의 흐름에 꾸준히 참여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공부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에 자산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관심이 커진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계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시장이 좋다고 모두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나쁘다고 모두가 손실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결과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시장에서도 같은 종목을 샀는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느냐보다는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비중과 익절과 손절 기준을 미리 세워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동안 같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목표 구간에서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더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비중을 늘리죠. 이후에 조정이 오자 한쪽은 좋은 가격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다른 한쪽은 손실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능력보다는요, 욕심을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수익이 났는데도 끝까지 더 먹으려다가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싸졌다고 접근하기보다는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지에 대한 종목을 구분하셔야 되죠. 하락장에서는 본전 생각에 매달리기보다는 계좌 전체를 지키는 게 가장 먼저고요.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 비중과 현금 관리 그리고 익절과 손절 기준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수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역시 처음부터 지금처럼 주식 투자를 잘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고 책에 쓰셨는데요. 주변의 추천과 시장의 분위기를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의 80%를 잃은 실패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 그런 실패를 겪었던 것일까요? 이후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도 투자를 업으로 삼기 전에 막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기준도 없이 기술도 없이 덤볐죠. 그러니까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바이오 종목 하나를 알려주면서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작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처음 매수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 뒤로는 선배에게 좋은 정보가 있고 그 말만 잘 들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선배가 좋다고 하는 종목마다 따라 들어갔고요.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벌었던 돈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잃으면서 원금의 80%가 사라졌죠. 계좌가 깡통 직전까지 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실패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를 모르면서 남의 말만 믿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원칙이 없이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한 번 수익을 내면 그 우연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깨달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누군가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후에 저는 소문과 직감을 버리고요. 투자 공부를 했고요. 투자가 지금은 업이 됐죠.
지난 세월 동안 1+1이 2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결과를 내고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컸지만 지금 제가 원칙과 기술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출발점이 됐으니까요. 요즘 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가 7천선까지 무너지면서 성장은 끝난 거 아니야? 는 공포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는 낙관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 혹은 수익 중인데 더 들고 가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자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대응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은요. 신규 투자자는 놓쳤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추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는 늘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한 번에 사기보다 조정과 횡보가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들어가더라도 계획한 금액을 3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쓰거나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사야 할 이유보다는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디서 나올지를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의 투자자는 수익을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전량을 한 번에 팔 필요도 없지만 최고점을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목표 구간마다 일부를 분할 매도해서 원금과 수익을 챙기시고요. 남은 물량은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가져가시면 되겠죠.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요. 남은 물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추세와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냐 또는 코스피가 9,000포인트냐 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주요한 이동평균선과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모멘텀이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낙관론과 공포론 중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데이터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능력이고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수익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 일찍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상승장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